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 시에 흔히들 하시는 고민인 상속받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금액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금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그 금전 채권, 즉 보통은 은행에 예금이 될 것이고, 이러한 예금 채권은 소위 나눌 수 있는 가분 채권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의 분할을 함에 있어서 가액의 다툼이 생길지언정 그 분할 방식에 대한 다툼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남기신 재산이 뭐 한 건 내지는 두 건의 부동산인 물건인 경우가 많고,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그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분할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결국 협의가 안 되면은 가정법원의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분할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한 이제 협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법원에 이제 분할 심판이 제기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분할 심판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닌 이런 분할 심판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분할, 경매 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현물 분할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그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이제 지분 분할의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속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이 뭐 하나씩 가져간다든지, 뭐 한 사람이 두 개 가져가고 한 사람이 뭐 세 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 형태는 아니지만 부동산 물건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걸 나눠 갖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그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다른 그 상속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돈으로 그 등기받은, 그 분할받은 사람이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상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금을 정하는 분할 대상 그 상속 재산의 가액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 가액이 기준이 되는데, 그 가액을 상속 개시시가 아닌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소송이 진행되면 그 가액 정산의 기준은 판결 선고 직전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망인이 사망하셨을 당시에 부동산 가액이 5억이었는데, 보통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면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은 걸리고요. 그렇게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올라서 뭐 7억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인 7억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에 의한 분할, 경매 분할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매 분할은 다른 적절한 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 앞에 설명드린 현물 분할이나 대상 분할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할 방법입니다. 경매 분할에서는 그 경매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정문에는 경매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심판이 확정된 후 별도로 환가를 위한 경매 신청을 집행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정법원이 바로 경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분할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이후 따로 경매 신청을 하고 배당받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손해를 좀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심판소송이 진행되면 가정법원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그 결정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정법원은 뭐 아래 자료화면 설명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 재산의 이용 관계, 뭐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신신 상태, 또 상속 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말씀만 들으면 지금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소송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 그 각자의 상속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분할 방식을 의견을 제출하면, 일단은 법원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분할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요. 우선 상속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상속인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소유 형태, 즉 그 현물 분할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상 분할, 현금 정산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가액을 정산하는 대상 분할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대상 분할을 먼저 고려하지만, 그 가액 정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 정산 의무자, 즉 정산금을 지급할 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자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러한 자력이 없거나 내지는 또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현물 분할을 다음 방법으로 고려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현물 분할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공동 소유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경매 처리해서 깔끔하게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정산 받기를 원한다면 경매 분할을 최우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소유 형태의 현물 분할이 좀 불합리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소유를 명하더라도 상속인들 간 끝없는 분쟁의 불씨를 남겨둘 것이 분명하고, 결국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될 것이 뻔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매 분할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부동산 상속 시에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